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살면서 억울하게 욕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손가락질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했는데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 이 세상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욕을 먹었어요. 관웅이라고 불렸습니다. 배신자라고 불렸습니다. 냉혹한 독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천하를 얻었습니다. 조조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 76. 평생 농사를 지었고 평생 욕을 먹으며 살았고 평생 억울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죽기 사흘 전 손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70년 넘게 살면서 딱 한 사람한테만 위로받았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조조. 손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조조냐고. 삼국지에서 가장 나쁜 사람 아니냐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녀석이 나쁜 게 아니야. 세상이 그 녀석을 이해 못한 거지. 나처럼. 그날 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 조조의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 자신의 70년 인생 이야기. 그 두 이야기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억울하고 힘드신 분들 숨통이 트일 겁니다. 장담합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박만득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외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이한 아이였어요. 남들이 예 할 때 아니요 했고, 남들이 침묵할 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한테도 틀린 것 같으면 손을 들었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버릇없는 아이로 찍혔어요. 부모님도 힘드셨습니다. 얘는 왜 저러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똑같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조.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눈치 없이 진실만 말했고 어른들한테도 틀린 것 같으면 따졌습니다. 동네에서 이상한 아이로 찍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중국 북방 전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만득아, 아니 할아버지 이름이 만득이지. 손자야, 내가 젊을 때 조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펑펑 울었어. 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놈이 있었구나 싶어서. 2000년 전에 나처럼 욕먹고 나처럼 오해받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간 놈이 있었구나 싶어서. 손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억울하지. 근데 있잖아, 억울한 게 나쁜 게 아니야. 억울한 사람은 최소한 뭔가를 했다는 증거거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억울할 것도 없어. 조조가 26살 때 일이었습니다. 한나라 조정은 썩어 있었어요. 황관들이 권력을 쥐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나섰습니다. 혼자였어요. 칼 하나 들고 환관의 수장 장양에게 찾아갔습니다. 잡혔습니다. 끌려갔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 좌천됐어요. 연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조조, 나이 26살,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나섰냐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것 아니냐고. 조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틀렸다면 벌을 받겠다. 하지만 나는 틀리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도 그런 적 있어. 손자가 물었습니다. 언제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네 아버지 어릴 때 마을에 이상한 놈이 있었어. 공금을 현령하는 이장이었어.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나만 신고했어.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마을에서 따돌림당했어. 왜요?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걸 건드렸다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고. 마을 분위기 흐린다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았지. 근데 세상이 항상 옳은 사람 편은 아니더라고. 조조도 똑같았어. 조조는 30살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주지역 치안을 맡았어요. 부임하자마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신분이 높아도 법을 어기면 처벌한다. 딱 한 가지 규칙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왔어요. 당시 권력자 환관의 조카가 야간 통행 금지를 어겼습니다. 모두가 봤습니다. 모두가 기다렸어요. 조조가 어떻게 알지? 조조가 처벌했습니다. 권력자 조카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조조 죽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주 백성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범죄가 줄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백성들이 처음으로 법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을 지킨 사람, 그것이 조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조한테서 내가 배운 게 뭔지 알아? 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먹어도 된다는 거야. 손자가 눈을 떴습니다. 욕먹어도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근데 아무 욕이나 먹으면 안 돼. 내가 옳아서 먹는 욕이어야 해. 내가 소신껏 살아서, 내가 원칙을 지켜서. 그래서 먹는 욕이라면 그건 훈장이야. 근데 비겁해서 먹는 욕, 남한테 해끼쳐서 먹는 욕, 그건 진짜 욕이지. 조조는 평생 전자였어. 그래서 내가 존경한 거야. 손자는 그날 밤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조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 모든 사람이 적이 됐을 때 어떻게 버텼는지, 조조가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일어섰는지, 조조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무슨 말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할아버지 자신의 7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조조가 평생을 통해 체득한 인생의 5가지 지침,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할아버지 만득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1지침,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조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간홍입니다. 간사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평생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이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소신대로 살겠다. 남이 욕한다고 내 길을 바꾸지 않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 만득도 같았어요. 마을 이장을 신고했을 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1년을 혼자였어요. 장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아내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냥 참았으면 됐을 것 아니냐고.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틀렸어.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어요. 틀리지 않았으면 욕먹어도 되는 거야. 그로부터 3년 후 이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당신이 옳았다고.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3년이 뭐야. 조조는 평생을 욕먹었는데 조조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욕을 피하려고 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당신은 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계신 분,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계신 분, 옳다고 생각하는데 못 나서고 계신 분,
조조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제2 지침.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다. 조조는 냉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조조만큼 사람을 아낀 인물이 삼국지에 없습니다. 관우가 조조의 적이었을 때 조조는 관우를 살려줬습니다. 왜요? 저 사람은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니까. 내 편이 아니어도 저런 사람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의 장수 장료가 사로잡혔을 때 조조는 처형 대신 등용했어요. 왜요? 저 사람 눈빛이 살아있으니까 죽이기엔 아깝다고 했습니다. 조조의 인재등용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출신은 묻지 않는다. 능력과 진심만 본다. 이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만득이 말했습니다. 내가 농사 지으면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알아? 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앗이 할 때 내가 먼저 갔어. 남들보다 일찍, 남들보다 많이. 그랬더니 내 농사철에 아무도 안 불렀는데 다들 왔어? 사람이 사람한테 오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마음 때문이야. 조조가 그걸 알았어. 나도 70평생 살면서 그걸 배웠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사람을 얻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주는 것, 내가 먼저 진심을 보이는 것. 조조는 그것을 2000년 전에 알았습니다. 제3지침.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조조는 살면서 수없이 졌습니다. 적벽대전에서 대패했어요. 100만 대군이 불타는 배 위에서 도망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처참한 패배 중 하나였어요. 그때 조조, 나이 54이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했어요. 이제 조조는 재기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조조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하하하, 웃었어요. 두 아들이 황당해했습니다. 이 상황에 왜 웃냐고 조조가 말했습니다. 졌으니까 웃지. 졌다는 건 싸웠다는 거잖아. 싸웠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 살아있으면 다시 하면 되지. 할아버지 만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젊을 때 사업을 한번 했어. 완전히 망했지. 빚더미에 앉았어. 마누라한테 미안해서 한동안 논둑에 앉아서 울었어. 이제 끝이다 싶었지.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조조 생각이 났어. 적벽에서 다 타버린 배 앞에서 웃던 그 사람. 나도 웃어봤어. 논둑에 앉아서 혼자 어이없게 웃었어. 그랬더니 신기하게 일어날 수 있더라고.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조조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4지침.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조조는 20대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천하를 향해 나선 건 40이 넘어서였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숨죽이고 준비하고 때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해요. 조조는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모았고 실력을 쌓았고 때가 왔을 때 단번에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어. 처음 20년은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놈으로 봤어. 근데 나는 묵묵히 살았어. 농사 열심히 짓고 이웃 도왔고 내 할 도리 다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 생일을 챙겨줬어. 샤니슈프 잔치래.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할아버지가 없으면 이 마을이 아니라고. 나는 그날 조조 생각을 했어. 2000년을 욕먹어도 2000년 후에 나 같은 사람한테 위로가 됐잖아. 시간이 모든 것을 알려줘. 진심은 반드시 보여.
다만 좀 늦을 뿐이야. 제 5지침. 마지막까지 자기답게 살아라. 조조는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무덤에 금은보화를 넣지 마라. 검소하게 묻어라. 그리고 내가 옳았는지 그랬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천하를 손에 넣은 사람의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평생 자기답게 살았고 마지막도 자기답게 갔습니다. 할아버지 만득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 가. 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무섭지 않아? 70년을 내 방식대로 살았으니까. 욕도 먹었고 실패도 했고 억울한 것도 많았어. 근데 있잖아, 한 가지만은 확실해. 나는 내 인생을 살았어. 남의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산 적 없어. 그게 제일 잘한 거야. 조조도 그랬어. 욕을 무수히 먹었지만 자기 인생을 살았어. 나도 그랬어. 너도 그렇게 살아. 알겠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이틀 후 할아버지 만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 손을 잡은 채였어요. 마지막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편안했어요. 손자는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삼국지였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수십 년을 읽으신 것 같았어요. 펼쳐봤습니다. 조조가 나오는 장면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여백에 할아버지 글씨로 짧게 메모가 있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이 사람도 억울했구나. 그래도 끝까지 갔네. 나도 가야지. 손자는 그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을 버틴 비결을 2000년 전 한 남자가 지금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조조, 평생 욕을 먹었지만 자기 소신대로 살았습니다. 실패해도 웃었습니다. 사람을 아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작은 마을 할아버지의 70년 인생을 지탱해줬습니다. 지금 억울하신 분, 지금 지쳐 계신 분, 지금 욕먹고 계신 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옳아서 욕먹는 거라면 그것은 훈장입니다. 조조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만득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갈공명이 가르쳐주는 기다림의 기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7살까지 초야에 숨어있던 남자, 그가 왜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조급한 마음이 가라앉으실 겁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